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속력이 일정하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 내용은 등속 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속 운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속력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물체의 운동에 있어서 이 힘은 뭐냐면 알짜 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넷포스, 순수한 힘이 아니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의 합력을 얘기해요. 합력. 이 합력이 0일 때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자, 등속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합력이 0일 때라는 얘기인데 이 내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교과 내용에서.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려가 볼까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다 패스하고요. 먼저 개념 정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이 무엇이냐? 자, 운동 여기 나와 있죠? 운동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시간에 따라,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물체의 위치가 변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항목이 있습니다. 자, 변수가 있고요. 물체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를 표현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이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방향이 설정돼요. 방향. 그리고 얼마만큼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냐.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타내는 게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변하면 우리는 운동했다고 합니다. 자, 기본 개념 정리를 잘 끝내보고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에서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그 내용에서 이제 그걸 정리하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개념이 나와 있냐면 시간, 또 하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여기는 같은 거리 100m를 윤재는 17초 달렸고요. 자, 15초 달리는 제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리일 때는 시간이 적게 걸린 친구, 시간이 짧게 걸린 이 친구가 속력이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리가 같을 때는 시간이 짧게 걸리면 속력이 빠르다고 하니까 작은 17보다는 15가 작잖아요. 작았는데 시간이 작은데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현하려면 이 녀석들을 분모로 써주면 됩니다. 분모로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작으면 전체 값은 커지는 거니까 뒤에서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냐면 같은 시간이야. 1분이라는 시간을 줬어.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을 주면은 거리가 큰 녀석이 그 항목의 값이 더 크다라고 말하려면 이 거리라고 하는 개념을 분자로 써주면 돼요. 분자의 값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큰 것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의 수학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다. 이전의 내용들로.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윤재와 제나는 누가 더 빠르냐? 아까 제나가 시간이 짧았으니까 빨랐고 말과 타조는 타조가 더 빨랐다. 거리가 더 같은 시간 동안이 많이 갔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쭉수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식으로 간 정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리를 한 거예요. 기본 개념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인데 어떤 빠르기냐? 빠르기라고 쓰고 이 빠르기는 어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인데 요 1초입니다. 1초 동안에 얼만큼 갔느냐의 거리로 나타내요. 그래서 시간을 분모로, 거리를 분자로 해놓는데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 얘를 속력이라고 하고 우리가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을 쓴다. 이 단위는 1초 단위입니다. 1초.
단위가 초잖아요. 그러니까 1초 동안의 시간 동안, 1초의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얘입니다. 이 시간이 걸린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은 1초당 얼마 나오는지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0m를 10초 동안에 달렸다. 만약에 이제 그대로 우리가 써볼게요. 200m를 10초 동안에 나누면 결국 이 나누기를 하면 얘가 20m가 되고 밑에는 1초가 되죠. 1초. 1초인데 1은 생략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쓰게 되겠어요? 20m per 초. 그러면 1초당 20m 갑니다를 이렇게 20m per 초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요 뒤가 속력의 단위, 빠르기의 단위가 되는 거죠. 미터 per 초. 그래서 미터 per 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 per 초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시속이야. 시간, hour죠. 이거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갔느냐. 시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건 초속. 그러면 뭐 분속도 있겠죠. 속력의 단위로 쓰는 게 미터 per 초,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한 내용이 위에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간이 짧았는데 이동거리가 많았다. 속력이 빠른 거죠. 그죠? 시간은 같았는데 이동거리가 많았다는 거는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거를 가는데 짧은 시간이 갔다. 그럼 분모가 적었다. 이것도 속력이 빠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동한 앞에서 또 설명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같이 복습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그 평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평균 속력. 속력은 속력인데 평균 속력. 그럼 뭐냐면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제각각 다 다른 거야. 조금 보니까. 그래서 속력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속력이 조금 변해. 그럴 때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의 속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를 아래쪽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아래쪽에 있는 지금 평균 속력이라고 한 건데, 자,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이동한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약간의 운동하는 동안에 속력이 조금씩 변할 때 우리가 그냥 속력이라고 하기는 뭐하죠? 그래서 평균 속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내용 정리를 그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 일정하다, 변하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 이러한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등이 뭐냐면 같다는 의미인데 이걸 한자적으로 한 게 등입니다. 고등학교에 등 할 때 등. 이 등식 할 때 이렇게 등호 쓰잖아요. 속력이 같다. 한자적인 거요. 속력이 같다. 속력이 같다. 등속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등속은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이렇게 일정하게 쭉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겠죠. 사람이 방향을 보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겠네.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등속 운동의 한 예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 막 택배가 막 분리할 때라든지 여기 이게 뭐야, 무빙 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등속 운동에 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탐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등속 운동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등속 운동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야. 1초당 2m씩 딱딱 가죠. 이 지금 운동이 그죠? 1초당 2m. 그러면 얘는 0초에는 0m 있었고, 그렇죠? 1초에는 2m 있었고, 여기 4m. 계속 2m씩 가니까 6, 그 다음에 8 이렇게 간 거예요. 5m에는 10m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얘를 가만히 보면 0에서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m, 그 다음에 2m, 똑같이 2m씩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2m씩 갔어요. 그럼 속력은 미터 퍼 초니까 계속 2m per 초의 속력이다. 1초당 2m씩 계속 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나타낸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초당 2m씩 계속 간 거잖아요. 그렇죠? 1초 동안에 2m 갔잖아요. 여기 딱 찍어요. 그 다음 또 1초 동안에 여기서 2m 또 올라가니까 여기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4가 된 거예요. 그 다음 1초 동안에, 그죠? 그 다음 1초 동안에 또 2m 간 거예요. 여기 찍어야 돼요. 그 다음 1초 동안에 또 2m 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 1초 동안에 또 2m 갔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점을 찍어서 연결한 게 여기가 이동거리는 미터로 표현하고 오른쪽에 X축에 해당하는 가로축에는 시간초인데 요 놈을 우리가 그 1차 함수로 말하면 기울기라는 게 있어. 요거 1초당 여기 2m 1초당 2m 1초당 2m 1초당 2m 그래서 여기 1초당 2m간 요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잖아. 그럼 1초당 2m 같습니다. 이게 기울기인데 요를 표현한 게 요게 뭐냐면 2m/초가 되죠. 그걸 2m/초를 속력으로 여기 갖고 오면 2에다가 쓰고 계속 2m/초니까 일정하다. 항상 어느 때든지 2m/초니까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처럼 나타나지만 속력과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게 일정하다. 이런 거를 우리는 등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시간에 따라 항상 일정한 운동, 그런 걸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동거리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비례. 시간에 따라 비례하는 거지만 속력은 시간에 따라서 얘는 일정한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정리가 된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등속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 간단하게 여기 선생님이 쓰지 않고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등속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게 첫 번째 속력에 관한 얘기죠. 속력에 관한 얘기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게 등속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동거리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자, 같은 시간 동안엔 같은 거리를 이동합니다. 항상 이동거리.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1초면 2m 갔는데 그 다음 1초 2m 가고 2m 가고 2m 가고 2m 가면 1초에는 2m인데 2초에는 4m고 3초에는 6m고 4초에는 8m고 5초에는 10m니까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걸 나타내고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나타낸다.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는 건다.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1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었죠. 이렇게 원점 지나가는 이런 직선 그래프. 여기는 거리, 여기는 시간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그래프의 특징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도 간단히 가볼게요. 이게 정리하는 거죠. 이 그래프 아까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하고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넓이는 어떤 의미냐? 넓이는 속력과 시간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속력의 단위가 미터/초고요. 시간의 단위가 초가 됩니다. 이 넓이가 바로 속력과 시간의 곱인데 그 곱하면 어떻게 돼요? 초가 사라지잖아요. 남는 게 미터입니다. 그럼 미터는 이동거리의 단위라는 걸 알게 돼요.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거는 이 단위를 곱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그래프 왼쪽에서는 얘들은 기울기를 구할 때 여기는 초고요. 요거는 미터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미터/초가 나오니까 요게 속력의 단위임을 알게 되고 기울기가 바로 속력이다라는 걸 이제 그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자, 이 친구는 출발점에서 20초 단위로 갔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등속 운동이래. 등속 운동. 그러니까 20초마다 같은 거리를 가야 돼. 그럼 여기서 30m 갔으면 똑같은 20초 동안에 또 다른 30m니까 여기는 60m 지점이 있어야 돼요. 여기도 30m 갔잖아요, 결국. 그럼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20초를 보태서 그러면 60초가 여기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됩니다. 각 위치에서 빈칸 채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등속운동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셀프 점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빙워크와 같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등속운동 쓰시면 돼요. 자, 등속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어군 탐지기가 있으면 물고기 떼를 어군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떼를 탐지하는 거니까 여기서 뭔가 파동을 보냅니다. 파동. 그러면 이 파동에 속력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초음파, 음파죠. 초음파를 보냅니다. 그럼 초음파는 음파인데 음파에 속력이 있을 거예요. 속력을 보내면 물고기 파동이 많아서 반사파가 되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과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거니까 왕복 시간에 2로 나누면 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거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음파의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 속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식은 온 거죠. 결국은 시간과 속력을 맞바꾼 식이 되죠. 거리를 알고 싶으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거죠. 거리를 알고 싶으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복한 시간을 내가 알고 있으면 왕복 시간이 2로 나누면 실제 가는 데까지 물고기가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바로 파동의 속력, 초음파의 속력을 곱해서 물고기가 있는 데까지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이 내용이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출판사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면 결국은 같은 걸로 왕복, 초음파가 왔다가 되돌아가는데 걸린 이 왕복 시간이죠. 걔를 2로 나눠서 초음파 속력을 곱하면 물고기가 있는 데까지 거리. 이거 거리는 물고기 배, 이게 뭐죠? 물고기를 타고 가 있는 배에서, 그죠? 어선에서 물고기 떼가 있는 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등속운동에 관한 얘기인데 뒤에서 우리 중단원 점검이라든지 마지막 대단원 마무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